2023 1등가 한우만 천배 족구 코리아 리그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여주 시민족구단과 현대 성우캐스팅과 여주 시민족구단이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엄지호 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경기가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정말 재밌게 경기를 봤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경기, 이 경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두 팀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아마 이제 격렬하게 붙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9위와 10위의 맞대결이고 특히 어제 여주가 사실은 최하위였다가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를 상대로 3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올라오게 돼서 9위까지 올라왔고요. 현대 성우캐스팅 현재 10위긴 하지만 오늘 두 경기를 치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두 시민족구단 여주와 인천을 만나게 되는 현대 성우캐스팅입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주 시민족구단입니다. 자, 공격수 박수훈 선수부터 소개가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세터 최성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수비 이창우 선수, 좌수비 박용훈 선수까지 수비 라인을 지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는 공격수 허대윤 선수와 우수비 김태형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독 유열 감독입니다. 자, 여주가 어제 결국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현대팀이죠. 현대 성우캐스팅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여주는 좀 더 좋은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토너먼트 때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전략상으로 이제 적절하게 나올 것 같네요. 현대 성우캐스팅의 라인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10번 김태우, 세터 30번 김병준, 우수비 7번 김대일, 3번 그리고 최성우 선수가 좌수비를 봐주겠습니다. 자, 어제와는 약간의 라인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동규 선수가 지금 라인업에 벤치에 들어가 있고 박동표 선수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오동규 선수가 좌우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바타왔는데 오늘은 이제 김대희 선수와 최상우 선수 이 두 선수가 먼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심판진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심에는 김영하 심판이, 부심에는 이석주 심판이, 선심에는 김태수 심판과 유민성 심판이, 기록심에는 홍성주 심판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노리고 있는 게 있고 사실은 서로를 만약에 꺾게 된다면 순위가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수훈 선수하고 김태우 선수는 대학 시절 때 대학교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한 세대와 이제 창신대의 차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두 명문대학교예요. 그런 차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성우캐스팅은 이 충주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팀이기도 하고 한번 더 기분 좋게 이 승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충주 호암체육관이고 사실 뭐 저희가 홈앤어웨이 제도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지만 결국 어쨌든 이 충주라는 이 본인들의 지역에서 좀 승리를 챙기고 싶은 현대 성우캐스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홈그라운드에서 아무래도 승리하는 것이 좀 더 기분이 좋죠. 다만 아직까지는 그 승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 성우캐스팅인데요. 오늘 두 경기를 치르는 만큼 두 경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7번 이창호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김대일 선수의 서브입니다. 박수훈의 공격. 자, 높게 띄우면서 반대 지역으로 넘겨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은 아웃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여주 시민족구단은 분주하게 조직력을 앞세우면서 경기를 또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네트 타고 들어오면서 서브 득점.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여주 시민족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네트 맞고 들어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참 기분은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정확히 들어가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공들인데 이창우 선수도 설마 했을 거예요. 이게 점수가 될지를. 바깥쪽
아웃입니다. 네, 서브 그렇습니다. 득점 이후에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한 점씩 주고받습니다. 스코어는 2대1. 그리고 이어서 최상웅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최상훈 선수가 왼발이네요. 받아놓고 박수훈. 최상웅이 쫓아왔습니다. 자, 김태우 연타를 받아내고 있는 최성우. 박수훈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김태우. 자, 살려내고 있는 여주입니다. 뛰어놓고 김태우. 최성우 맞고 굴절되며 뒤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부위로 공격을 계속 했거든요. 김태호 선수가 발의 같은 부위로 발코 부위를 쭉쭉 밀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김태호 선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거리가 좀 안 나왔었는데 그리고 비거리가 나올 때는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안 나올 때는 좀 어려운 경기를 보여줬고 오늘의 이 경기 어떻게 보여줄까 또 계속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초반에는 좀 강공보다 연타로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 머리로 차고 넘겨보냈습니다. 박수훈 A코스 찍어내봤는데 역시 공이 너무 깊게 넘어오면서 네트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오버가 됐네요. 현대성우 캐스팅의 이제 수비력은 좀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와는 또 색다른 멤버를 아예 다른 멤버를 좀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상웅의 서브. 박수훈. 최상웅이 침착하게 살려냈습니다. 자, 김태우가 높은 타점에서 찍어 때린 공이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성웅 세터 아니 좌수비가 왼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수훈 선수가 그쪽으로 안축을 이용한 선수는 좌측 라인에 대각선으로 잘 때리거든요. 아주 끝까지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점수를 내기가 다른 부분을 공략해서 점수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김비거리. 이창호. 자, 3단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박용훈 선수의 터치가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김태호 선수가 비거리를 네트에서 한 17, 18m까지 나오니까 이게 대해서 이창호 선수가 대비를 못했어요. 강한 서브 안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박수훈. 자, 김태우가 어렵게 살려낸 공. 김병준 다시 한번 김태우. 공격 기회는 여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침착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김태우의 득점 성공. 아, 그렇습니다. 발등에 강하게 때려서 힘있는 공격으로 점수를 가져가네요. 처음에는 이제 공격수들이 요리조리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강타를 때려서 본인의 스윙을 잡고 경쾌하게 출발하고 수비를 뒷라인을 더 뒤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죠. 자, 그것을 박수훈 선수도 똑같이 한번 보여줍니다. 박수훈은 이제 안축으로 점수를 가져갔고 전에 김태호는 발등으로 가져갔고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최상웅 선수가 왼발이기 때문에 노리고 이제 노리면서 가는 목적타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다른 패턴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성훈 선수가 왼발이라면 이 좌우 수비 그 사이 공간에 대해서는 커버가 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훈 밀어넣기. 김병진이 받아냈고 김태호 그대로 때립니다. 그대로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현대성우 캐스팅도 네트 맞고 점수를 가져가네요. 네. 결국 네트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병준. 최성우 띄워놓고 박수훈. 자, 김태우가 수비 지역에서 좀 많은 커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박수훈 선수가 약간 김태우 쪽을 많이 노리고 있어요. 이번엔 방향 바꿨습니다. 김병준 때려봅니다. 박수훈 A코스 깊게. 김대일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김태우가 안정적으로 넘겨보낸다는 공이 아웃됐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네트 가까이에 빠르게 공이 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팅하기는 어려웠고 이거를 다시 공격으로 때리기에는 너무 회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닥볼로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이 사이드 아웃이 됐네요. 네. 김태우 A 코스. 이창우와 최성욱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태우의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네. 초반에 스윙 자체가 아주 간결하고 빠르고 또 힘이 있어요. 사실 뭐 어제와도 비교한다면 어제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수 넘어차기 선택. 살짝 스텝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트를 맞고 약간의 이제 변칙이 생긴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원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여주 시민족구단이 점수를 한 점 찾아오네요. 한 점 차이 경기. 김태우 B 코스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발코와 발등과 안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선수들의 이제 장점이죠. 코스의 변화, 좌측이냐, 센터냐, 그 다음에 우측이냐. 이렇게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들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경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뛰었습니다. 박수훈 A 코스. 그렇죠. 박수훈은 안축을 깎았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안축보다는 약간 발등성에 가까운 안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이용하는 거죠.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박수훈 선수가. 자, 이 한 점과 두 점의 팽팽한 흐름에서 어느 팀이 이 흐름을 깰지. 리시브가 멀어요. 더 붙여줘야 되는데. 김태우 네트 맞고 굴절되면서 박수훈이 받아냈습니다. 박수훈, 김병준, 김대일, 그리고 김태우.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최성욱, 물러나며 때렸습니다. 오른발도 잘 쓰네요. 최상훈 선수가. 맞습니다. A 코스 깊게 먼 거리 쫓아왔습니다. 애매한 위치 잡을 수 없습니다. 왼발도 오른발도 잘 써주는 최상웅의 수비가 있어서 김태우가 이것을 득점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 분위기는 또 1세트에는 현대성우 캐스팅이 더 먼저 분위기를 또 업시키네요.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김태우의 서브. 서브도 강력하게 들어가네요. 최상욱 살려냈고 A 코스 찍어 때리는 공. 김대일, 김병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박수훈 길게. 먼 거리 쫓아왔고 김병준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3단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김대일 선수가 굉장히 발빠르게 쫓아가는데요. 박수훈 선수는 초지일관으로 안축으로 우측 라인 대각선 공격을 계속 하네요. 네, 그게 어쨌든 점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김태우 찍어 때린 공. 두 선수 사이에 떨어지면서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상웅의 아주 좋은 리시브가 좋았고 이거를 김병준은 잘 살려서 김태우가 좋아하는 공 구질을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김태우가 점수로 연결하는 이 3단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성욱 박수 넘어차기 선택. 수비 쫓아가지 못합니다. 가게 변화를 가져오면서 박수훈 선수가 점수를 가져왔네요. 만약에 안쪽으로 때렸다면 최상웅이 움직이면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차기는 가게 변화가 생기죠. 안쪽과 넘어차기는 가게 변화. 이거를 잘 선택했던 박수훈 선수입니다. 최상욱의 서브. 띄워놓고 김태우. 최성욱이 받아냈습니다. 지금 이 판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창우의 2단이 정말 좋게 갔거든요. 부드럽게. 그래서 박수훈은 한 번 더 있을 거로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네트로 넘어가고 말았네요. 네. 사실 저렇게 회전 걸려오는 이 바운드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훈 A코스 뚫어내봤지만 아웃이 선언됩니다.
좀 이번 아웃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 박수훈 선수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꺾는 공격들이 들어가야 수비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데 저게 아웃이 되면 수비는 거기에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냥 그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고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박수훈 선수는 이제 본인이 좌우 중앙 아니면 너머 차이를 통해서 각의 변화 아니면 꺾어서의 세터와 우측 라인의 변화 이런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범실이 되면 우측 라인과 세터는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더 아쉬운 거죠. 자, 이 한 점 차, 두 점 차 이 애매한 그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을 결국 먼저 깬 건 현대 성우 캐스팅입니다. 석점 차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유열 감독이 참지 못하고 작전 타임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기를 쉽게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 그러나 의외로 막상 붙어보니까 12대 9로 현대 성우 캐스팅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를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열 감독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확실히 아직 뭐 세트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김태우 공격수의 공격이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위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욱 선수의 안정된 리시브, 네트 앞에 2m까지 딱딱 보내주는 그런 리시브가 있기 때문에 김병준 선수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공을 배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공격수에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김태우의 안정되고 여유 있는 공격들이 계속 점수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에 비해 지금의 여주 시민족구단은 리시브 샷건이 네트에서 3m, 4m, 좋으면 2m예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터도 그거에 따라 계속 또 많은 움직임을 해야 되거든요. 세터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러면은 급해진다는 거죠. 급해지면 아무래도 공격수에게 볼 배급이 원활하지 않게 간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박수 넘어차기 선택 최상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우의 반격. 박용훈, 최성욱, 박수훈. 이번에 최상욱의 오른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차기를 보고 최상욱은 좀 더 좌측으로 올려고 있었어요 방금. 왜냐하면 넘어차기 각이 본 더 좌측으로 더 빠지는 각으로 모션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영민하게 박수훈은 등을 이용해서 살짝 각을 변화를 줬어요. 이거에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좀 따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창호의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이창호가 처음에는 이제 네트를 맞고 점수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또 범실이 있었고 엔드라인을 벗어난 범실이었고 이번에는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범실이 있네요. 결국 세트 서브로만 따지면 약간 득실 마진이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뛰어차기. 각도를 한번 크게 꺾어봤는데요. 받아내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박수훈의 공격. 최상욱이 몸을 날려봤지만 아웃입니다. 큰 동작의 공격들은 우리가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시원시원해 보기 좋지만 그러나 수비의 입장은 다릅니다. 수비는 큰 동작들은 눈에 익혀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김태우 선수가 뛰어차기를 했지만 이창호는 그 동작을 보고 예측하고 우로 그래서 그 공을 잡아주는 거죠. 김병준, 김태우. 지금 다시 한번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큰 동작의 공격과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공격의 차이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수비가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 미스도 유발하는 거죠. 결국 1세트 세트 포인트 먼저 도달한 현대 성우 캐스팅. 서브 득점으로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 성우 캐스팅의 안정된 리시브로 인해서 이 경기를 가져가네요. 자,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현대 성우 캐스팅이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경기는 이제 2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1세트 현대 성우캐스팅이 넉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성우 캐스팅의 최상우 선수의 안정된 리시브, 여기에서 나오는 안전된 또 볼의 배급, 이거를 가지고 범실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김태우, 이런 경기 운영을 볼 수 있었죠. 그에 비해 여주시민족구단은 리시브가 좀 안정되지 못했어요. 리시브가 안정되지 못하면 공격수의 범실도 유발되고 또 공격의 이렇게 단조로움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는 굉장히 또 대처하기가 또 편하고, 그렇게 경기가 진행됐지만 또 2세트의 또 양상은 또 모르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세트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비 진영의 라인업이 완전히 변화가 있는 현대 성우캐스팅에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1세트는 완벽하게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자, 상대 박수훈을 노렸고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 선수가 쭉 뒤로 엔드라인까지 내려왔죠. 좌측 엔드라인까지. 그러나 김태우의 발코 공격에 대해서는 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터치 미스로 이 점수를 가져오네요. 자, 2세트 첫 번째 포인트 현대 성우캐스팅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좋게 주면 여주시민족구단은 세팅이 되죠. 박수훈의 넘어차기, 하지만 최성웅이 수비로 받아냈습니다. 왼발잡이다운 안정된 리시브네요. 김태우의 반격 성공합니다. 김태우도 역시 넘어차기로 해서 응수를 해줘서 두 번째 점수를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박수훈 선수가 직접 받기는 애매했기 때문에 좀 피했는데 뒤쪽에 박영훈 선수가 커버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욱, 박수훈, 최상웅이 살려냅니다. 김병준 그리고 김태우까지 3단 처리. 최상웅 선수의 라인업이 빛을 발하네요. 자, 이번에는 김병준, 이어지는 최성웅 선수의 세컨 처리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주발이 아닌, 자신의 주발이 아닌 다른 발로 사용하니까 약간의 힘의 조절, 컨트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대1로 한 점 따라붙게 되는 여주 시민족구단입니다. 김태우 재빠르게 방향 바꿨습니다. 김태우의 발코 공격이 계속 점수를 가져와요. 네. 저 상태에서, 저 위치에서 발코는 직선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각을 빼기보다는 직선에 가까운 공격 루트를 그리게 되는데, 박영훈 선수가 빨리 위치 선정을 잘 해야겠네요. 그날 선수들이 안축과 발등, 발코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잘 들어가는지를 빨리 수비는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 발의 부위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면 위치 선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수비에서 약간 흔들리자 지금 박수훈 선수까지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볼 처리에 대한 책임감, 또 중압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거든요. 각 포지션마다. 그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최성우 띄워놓고 박수훈 살짝 넘겼습니다. 네트 맞고 타고 오는 공 김태우의 수비. 김병준 그리고 김태우, 약간 애매했던 연타였습니다. 박수훈, 네트에 걸립니다. 그렇죠. 난조를 보이네요. 2세트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박수훈 선수가 스윙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유열 감독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어렵고, 단지 여주시민족구단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네트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리시브를. 그래서 네트 1m 안에서의 세터가 띄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거로 이제 풀어가기가, 원활하게 풀어가기가 어렵죠. 자체적으로 풀어가기는 어렵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우 캐스팅이 또 텐션이 너무 올라와서 나오는 또 그런 범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범신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건 리시브의 네트 앞에 2m까지 붙여주는 그런 리시브. 그다음에 세터가 네트 1m에서 배급해주는 볼 배급. 여기에서의 좀 더 안전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박수훈과 허대현의 공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여주시민족구는 어려워 보여요. 여주가 지금 박용훈 선수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의 핵심은 좌수비가 가져가니까
거기에서의 이제 세팅이나 조직력, 그다음에 팀워크, 경기력들을 박용훈 선수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네. 사실 이렇게 타임아웃까지 불렀는데도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주에서는 또 교체 카드를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수의 허대훈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제 이 쓰리터치 투바운드에서는 안축 공격수들은 안축에 본인의 원활한 안축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안축은 바운드 되고 올라오는 것에서 타점을 맞추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떨어지는 걸 보고 타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각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차기와 뛰어차기와 높은 타점을 이용하는 공격수들의 공격이 여기에서는 좀 더 본인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5대1의 스코어. 여기서 타임아웃 이후에 따라 붙어야 되는 여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최상웅의 서브. 멀어요. 자꾸 네트에서 3m 넘어갑니다. 결국 이게 범실로 이어진다는 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흐름이 수비, 세팅, 공격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박수훈도 오른발, 최성욱도 오른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여도 돼요. 리시브가 너무 짧아요. 최상웅의 서브 범실. 예, 그렇습니다. 여주 시민족구단은 지금 리시브가 네트에서 3.5m, 4m 지점에 떨어지는 착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성욱 선수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김병준 높게 띄워줍니다. 김태우 연타 읽어냈습니다. 박수훈이 쫓아왔고 박수훈 길게 때린 거 김병준, 김태우 아웃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힘을 발휘해보는 여주 시민족구단이네요. 두 점을 연속으로 따라 붙으면서 스코어는 6대3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적인 흐름 변화 요소 중 하나는 상대의 범실이거든요. 예, 최상훈 맞습니다. 선수의 범실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인들의 범실까지 함께합니다. 범실과 범실이 교차하면 아무래도 앞서가 있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맞습니다. 김태우 강한 서브 아웃 선언. 엔드라인에 살짝 넘어갔죠. 네, 정말 살짝 저희 바로 앞쪽인데요. 이게 네. 정말 그- 살짝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우 선수가 범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네. 최성욱의 서브 받아냈고 김병준, 김태우 최성욱 맞고 굴절되면서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현대 성우 캐스팅은 리시브가 네트에서 2m까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김병준 세터가 네트 1m에서 띄워줘요, 공을.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좋은 이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주 시민족구단은 리시브가 네트에서 3.5m, 4m의 착군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최성우 세터는 띄워야 되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박수는 공격을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뛰어놓고 넘어차기 찍어 때립니다. 빅코스 박용훈이 먼 거리 쫓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욱의 세팅, 박수훈 넘어차기. 최상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넘어차기 반격. 다시 한번 같은 코스인데 똑같이 받아내고 있는 박용훈 선수입니다. 몸을 날리며 살려냈습니다. 장팀 좌수비가 많이 바쁜 가운데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수비 쪽 김병준이 다리를 맞춰봤는데 받지 못합니다. 좌수비의 대결에서 마지막에 그 점을 박수훈이 틀어치기로 점수를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죠. 계속 한 분만 파지 않고 적당히 흔들어 놓은 상태, 방향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공격하는 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스코어를 따라붙게 되는 여주 시민족구단입니다. 김병준, 김태우, 최성욱이 살려냈습니다. 박수훈 뛰어놓고 한번 때리고자 시도했던 박용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현대 성우 캐스팅의 리시브도 좀 살짝 네트에서 3m까지 좀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점수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한 번에. 다만 여주 시민족구단의 미스로 점수를 가져오네요. 박용훈이 받습니다. 뛰어놓고 박수훈 길게
공을 쭉 뽑아내면서 득점 따라 붙습니다. 스코어 그렇죠. 9대7. 박수훈 선수도 네트 1m 안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순간에 코와 발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여유를 줬어요. 박수훈 선수에게. 그래서 점수를 가져오네요. 김병준, 김태우. 본인 눈높이에 있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 선수 이 판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10대7. 좀 어려워 보여요. 여주 시민족구단의 수비의 조직력, 팽팽한 끈기 있는 수비력들이 또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 수비와 수비, 앞라인과 뒷라인의 커버 수비도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경기를 어떻게든 좀 더 끈끈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리시브 이후의 판단에 대해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수훈의 강한 공격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공격수가 1타 1점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조직도 또 살아오거든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거를 풀어주냐, 그런 마련을 해주냐, 이것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그럴 땐 또 그 팀의 에이스가 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스죠. 넘어차기 박용훈이 반응했습니다. 최성욱 그대로 토스가 넘어옵니다. 김태우! 김태우가 날아올랐습니다. 김태우가 이걸 놓치질 않아요. 매번 경기 때마다 보통에서 공격수들은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세팅을 해서 점수하려고 하는데 김태우는 빠르게 뒤에서 달려오면서 바로 공격수를 뒤로 보내는 그런 센스 있는 공격들을 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몸돌림이었습니다. 현재 이 리그 공격수 중에서 가장 재치 있고 발 빠른 선수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정우진 선수와 김태우 선수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 애매하게 넘어온 공. 역회전으로 해서 바로 공이 넘어와 버렸어요. 네, 받지 못하고 공이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기가 막힌 득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수훈 선수가 다리를 계속 들고 있었단 말이죠. 다리를 들고 있으면 김태현 선수 시야에 약간 이게 아른거려요. 네. 그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박수훈의 노련미가 보였습니다. 김태우 길게 찍어 때린 공 이창호가 받아냈습니다. 최성욱, 박수훈, 최성욱 들어가나 싶었는데 반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길게 박수훈, 김병준, 이창호, 김태우. 띄워놓고 자, 강하게 때린 공 이창호가 받아냈습니다. 박수훈 살짝 밀어넣은 공 최성욱, 김태우 띄워놓고 김병준 밀어넣습니다. 열심히 안 왔어요. 지금 랠리는 계속되고 있고요. 예, 랠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계속된 양팀 수비 성공. 양팀 공격수의 범실도 없고요. 아! 여기서 나오네요. 이럴 때 이제 중계진에서는 말을 괜히 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계속 김태우의 김태우 선수가 범실입니다. 범실이 없었어요. 예. 박수훈 선수 상대도 범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박수훈 선수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나 본인의 노련미,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요령들이 또 살아오면서 조금 이제 그 발판을 마련했고요. 김태우 선수 쪽은 이제 경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김태우 선수가 이제 풀어가는 방법들에 대한 한계가 조금씩 오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선 장면에서 지금 두 명의 우수비가 지금 똑같이 7번이거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제가 혼동을 했던 부분을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대일 선수였죠. 네, 김대일 선수였습니다. 아. 자, 11대 10. 이 현대석 캐스팅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는데 어느새 쫓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훈 선수도 여러 경기력이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높냐, 경기력이 높냐, 경기의 운영 능력이 높냐, 이게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박수훈의 이제 노련미, 베테랑다운 그런 운영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김기준 감독이 한번 끊어서 일단 이 흐름을 막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 타임아웃 이후에 첫 번째 득점이 이제 동점이 되느냐, 2점 차로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격렬하게 랠리를 이뤘고 거기서 점수를 줬단 말이죠. 네. 현대세종 캐스팅은. 그러면 여기서 서브도 약간 그 격렬한 급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끊어준 거죠.
김기준 감독이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최성욱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김병준 띄워놓고 김태우, 이창우가 받아냅니다. 띄워놓고 박수훈 살짝 돌려놓는 거 김병준 몸에 맞았습니다. 범실로 동점. 예, 터치 미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볼도 그냥 무시성으로 그냥 툭 놓느냐, 아니면 회전을 강하게 걸어서 공에 살짝 우리 비껴차기 형식으로 맞춰서 회전 형식으로 가냐, 이거에 따라 구질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한 박수훈 선수입니다. 11대 11 동점입니다. 김태우, 박수훈이 그대로 넘겨보냈습니다. 김태우 A코스 찍어 때린 공, 이차우 손을 들었던 최성욱 선수고요. 그러나 세컨드 터치가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 선수가 한 번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드를 보고 공격을 할지 말지 공격 판단했는데, 그게 아쉽게도 라인 아웃이 됐네요. 소위 말해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있다 없다로 이제 이 바운드가 코트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콜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바로라든가 네. 있어 이렇게 해주죠. 낮게 깔면서 자, 일단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빨랐고 김범준 네. 선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수비하는 와중에 다이렉트로 몸을 맞았느냐, 아니면은 바운드가 됐느냐. 예, 그렇죠. 바운드가 됐으면 지금 아웃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바운드가 안 되고 바로 바디 터치면 동점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족구 규칙에 동시에 바닥과 그다음에 선수가 수비의 선수가 동시에 터치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공격자 우선 권을 적용해서 인으로, 그러니까 공격자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도 주심도 사실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김영하 주심은 이런 방송 경기를 서천대회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한 주심이기도 하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력과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콜을 하지 않고 이제 합의심을 보내요. 지금 아웃 선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성캐스팅의 득점이고요.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박수훈의 공격이 아웃이 됐고 김병준의 몸에 맞았다는 판단이 돼서 아웃이 먼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현대 성캐스팅의 득점이 올라갑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또 갈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훈 넘어차기, 아, 김대일이 머리로 살려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주 시민의 리시브는 짧아요. 더 길게 붙여야 되는데. 김병준, 김태호 살짝 놓는 공, 최성욱, 이창우, 박수훈이 살포시 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가 정타로 먹는 것보다는 박수훈의 노련미로 지금 뒤에서 점수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렵단 말이죠. 빨리 여주시민이 좋다는 리시브에 네트워크까지 보내주는 그런 리시브가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박수훈 선수가 원하는 정돈된 공격 빈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가 시원하게 때리면서 2세트 세트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비의 벌림과 좌우의 벌림, 앞라인과 뒷라인의 벌림, 그리고 적절한 공격수의 경기 운영 능력, 경기들의 공격수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좌우를 때리고 가운데를 때리고 앞에 놓고 가운데 놓고 길게 때리고 이런 그림을 완성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거 이봐요, 또 멀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박수훈 A코스 최상웅이 쫓아왔습니다. 오늘 여주시민이었구나.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경기 운영이 되네요. 김태우의 B코스는 아웃선언 14대 13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선수는 약간 이제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상대 범실로 점수를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 공격수, 우리 플레이,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 그 팀이 강한 팀이거든요. 지금 여주시민족구단의 그런 모습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김대일의 수비 띄워놓고 김태우 A코스 깊숙하게 이창우가 쫓아왔습니다. 최성욱의 세팅, 박수훈 다이렉트 공격 성공시킵니다. 14대 14 동점. 그렇습니다. 근데 여주시민족구단은 본인들의 플레이, 정상적인 플레이에서 점수를 먹는 것보다는 사실 비껴차기나 밀어치기나 바로 다이렉트 성선 이런 공격들의 점수를 얻어오는 비중이 높아요. 이거는 조금 어쨌든 동점까지 온 거는 좋지만 그러나 나머지 경기 흐름을 봐서는 좀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본인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야, 이게 웬 말입니까? 이번 세트 마지막 포인트는 서브 범실로 이뤄졌습니다. 현대성우 캐스팅이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를 모두 챙겨왔습니다. 저희 아.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해줘. 자, 이제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현대성우 캐스팅이 2세트 박빙까지 만들어졌었는데 결국 많이 쫓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2세트 가져왔고, 사실은 세트제 게임이 재밌는 게 앞세트가 어쨌든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는 다시 0대0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성우 캐스팅도 안심하면 안 돼요. 네.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주시민족구단의 플레이가 아예 안 나왔어요. 여주시민족구단은 지금 리시브 하나부터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박성훈 선수가 저렇게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리시브와 세팅 그리고 공격까지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흐름을 끊어놓으면 안 돼요. 자꾸 흘렀다가 끊었다가 흘렀다가 끊으면 깜빡깜빡하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공격수도. 그럼 범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경기를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김태우, 먼 거리 쫓아왔습니다. 이창호의 수비. 간만에 좋은 수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짝 낮게 깔린 공 받아내고 있는 김대일 선수고요. 세컨 터치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점수를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출발이 좋아요. 여주시민족구단. 네, 이렇게까지 리시브는 중요합니다. 빠르게 2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주입니다. 보통 동호회 족구 나이가 한 50, 60 넘은 분들은, 예전에 분들은 수비가 야 서브 리시브 해줬잖아, 이제 알아서 너네가 해,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그러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최전부 국내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에서는 리시브 하나하나가 바로 그 점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트 강하게 맞은 공을 살려내고 있는 여주입니다. 여주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이건 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연타가 나옵니다.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는 그런 역회전 페인트 공격이었습니다. 이게 말문이 막히네요. 저런 공격은 뭐 이론적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는 공입니다. 그렇죠. 네트에서 20cm 안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역회전이 걸렸거든요. 자, 김태우의 받아낸 공 다이렉트 박수훈. 자, 김대일이 쫓아왔지만 살짝 늦었습니다. 살짝 박수훈의 경기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좋은 흐름을 일단은 초반에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다이렉트 공격에서 빈 공간을 빠르게 찾아내면서 센스 있게 넘겨주는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B코스 찔러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시브의 싸움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족구 경기가, 물론 배구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공격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까지 보내주냐, 이게 이제 우선이죠. 기본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족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공격과 수비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비수들은 그 본인의 역할을 맞춰서 해줘야 이어지는 세팅과 공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 김병주 띄워줬습니다. 김태우의 선택, 다시 한번 이 코스 공략해냅니다. 같은 코스 지점으로, 같은 위에서 같은 코스 지점으로 점수를 가져오네요. 또 같은 발의 부위, 발코를 이용했고요. 이러면 수비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박영훈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못 오고 이제 중앙을 비우게 되는 거죠. 김병준의 서브.
최성욱이 띄워줬고 박수훈, 김병준 먼 거리 쫓아왔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여주 시민족구단의 찬스볼. A코스 깊게 김대일, 최상웅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창호가 띄워준 볼. 박수훈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서 1m 안에 있을 때 박수훈은 강한 공격들을 할 수 있거든요. 방금의 발등 공격으로 쭉 뻗어가는 구질을 가지고 가운데를 갈랐어요. 근데 이런 공격들이 있으면 좌우 수비가 너무 힘들어져요. 위치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늘 1m 안에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앞서 비슷한 공격이 있었는데 김병준이 받아냈지만 이번 공격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트에서 2m까지 멀어지면 공격 포인트 지점이 멀어지면 수비에게는 읽히죠. 방금도 박수훈 선수는 네트 1m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라인과 뒷라인의 공간이 생겼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죠. 거기에 발코를 이용한, 적절하게 잘 이용한 박수훈의 공격으로 점수를 더 한 점 빼앗아옵니다. 점수 차이가 석점 차로 벌어지자 이제 곧바로 빠르게 끊어보고 있는 김기준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2세트를 사실 박빙 상황에서 상대의 범실로 가져왔기 때문에 현대성우 캐스팅이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여주가 제대로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선수와 김태우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주 시민족구단 조준영이 더 올라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주 시민족구단은 이제 자꾸 확인 점검을 하는 거죠. 수비수와 세터에게. 예. 그거는 이제 박수훈 선수는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세트 들어서 이창호 선수가 쉽지 않은 공을 여러 차례 받아내면서 이 분위기 자체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박영훈 선수는 위치를 보면서, 박수훈과 위치를 보면서, 공의 위치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비할 때 위치를 서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통하면 이제 경기들의 경기력도 높아지고 보는 우리도 랠리도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고 싶은 거죠. 경기는 이제 3세트 다시 이어지겠는데요. 세트 스코어는 현대 성우 캐스팅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지만 이번 세트의 주도권은 여주 시민족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터 최성욱의 서브. 김병준 띄워놓고 김태우 C코스 뚫어냈습니다. 김태우 선수의 몸이 가벼워요. 네. 그리고 발코와 발등을 이용한 중앙 공격들이 너무 좋아요. 저 때는 발코를 이용해가지고 박용훈 선수 쪽으로 때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발등 부위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때렸어요. 위치의 선정을 하지 못했네요. 여주 시민족구단이. 박수훈의 반격. 박수훈! 지금 박수훈 선수의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주 시민족구단의 조직력도 살아오고 있는 거죠. 세팅 능력 이런 것들이 네트에 붙으면 붙을수록 더 좋아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대4 다시 석점차입니다. 이창호 받아놓고 김태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박용훈이 쫓아왔습니다. 자, 네트를 강하게 굴절된 공 김병준이 살려냈고 최상웅이 띄워줍니다. 자, 김태우 연타 받아내면서 이창호의 세팅. 박수훈 김태우를 노렸고 득점이 됐습니다. 스코어 8대4. 아마 본능적으로 박수훈은 김태욱의 대각선 공격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쪽 보십시오. 공만 보고 있으면서 아주 본인의 훈련된 익숙한 패턴의 공격 이런 것들이 통했네요. 그 앞서 이제 최성욱 선수가 공을 잘 살려냈던 게 곧바로 지금 득점으로 이어진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주의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긴 서브 어렵게 받아냈고 김태우 강한 역회전. 원바운드 투바운드 바로 다이렉트 공격. 이게 순식간에 상황이 좀 여러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김태우의 판단이 좋았죠. 박수훈이 연타를 되돌려줍니다. 박수훈도 역회전 공격으로 선수를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앞라인과 뒷라인을 네트에서 뒤로 더 밀어내느냐.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 공격수가 더 연타를 더 활용 잘 합니다.
앞서 이제 김태우의 연타를 네트 플레이를 살려냈고 곧바로 본인의 여타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이 살려내며 최성욱이 콜을 했습니다. 김대일이 머리를 붙여놓고 김태우, 이창호, 최성욱 그대로 넘어온 공 김병진이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김태우, 최성욱 선수가 지금 수비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다시 한번 역회전 선택. 상대 코트 바라보지 않고도 득점을 직감합니다. 확신에 찬 거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린 겁니다. 네. 그래서 김태우의 확신에 찬 그런 세리머니로 가볍게 주목을 지으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이제 갑자기 이제 오마주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농구에서 스테픈 커리가 석점을 던지고 지켜보지 않고 석점을 확신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 그는 언제나 봐도 보기에 좋습니다. 높은 타점 찍어냈습니다. 최성욱. 박용훈 띄워놓고 길게 붙여놓습니다. 다이렉트 공격 성공! 김태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태우의 센스 있는 공격도 좋았어요. 분명 김병준 선수 세터가 한 번 더 띄우겠다고 마이마이로 외쳤어요. 그러나 김태우의 코스 공략, 짧은 그 공간의 공략을 잘했네요. 그러니까 바운드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빨리 됐던 게 김태우 선수고 콜이 있었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지금 먼저 밀어 넣습니다. 그렇죠. 상대 수비의 시간을 빼앗아 왔어요. 박수훈 네트 타고 들어가면서 이 흐름을 한번 깹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트를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격 패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도 본인의 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0대 6의 스코어에서 경기 재개됩니다. 박용훈의 서브. 붙여놓고 김태우. 완벽하게 속여냈지만 아웃입니다. 이번에는 나갔네요. 발코 부위가 아니고 안축 부위로 좀 민 것 같아요. 그래서 발코 안축의 그 미세한 조절이 약간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1대 6 5점 차로 여주 시민족 구단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A코스 깊숙하게 이창호 지금 받고 난 다음에 손을 들었거든요. 이제 바디 터치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좀 젠틀해요. 신사동 스포츠. 우리가 보통 다른 여타 보면 맞아도 안 맞았다고 하는데 네. 대부 같은 거 보면 그러나 족구는 젠틀합니다. 좀 이제 다른 종목에서는 좀 이제 애매할 때 막 먼 산을 바라본다든가. 네. 맞아도 안 맞았다고 합니다. 블로킹 될 때 보시면 반칙에도 안 했다는 헐리우드 액션도 많고. 김태우의 서브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여주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서 범실은 조금 안타깝네요. 박수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네트 타고 들어오는 공. 김대일이 살려냈고. 김태우. 자, 이창호의 리시브가 안정적이 됐습니다. 최상웅의 수비 오늘 너무 좋아요. 김태우 다시 한번 페인트 동작 돌려놓은 공 최성욱이 따라왔습니다. 김태우의 뒷발로 받는 거 괜찮네요. 김태우 A코스 공략. 이창호가 바짝 붙여줍니다. 그리고 박수훈.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최성욱이 몸을 날려봤는데 넉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세터 최상웅을 괴롭히면서 김태우가 점수를 한 점 찾아옵니다. 12대 8. 여기서 더 실점하면은 이번 세트는 어려워집니다. 현대 성우 캐스팅. 예, 그렇습니다. 최성욱, 박수훈, 김태우가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김병준이 생각이 조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네트에 거의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띄우기가 자리를 잡고 띄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리했던 게 늦었네요. 지금은 아예 때릴지 넘겨버릴지 좀 고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최성욱의 서브로 경기 이어집니다. 5점 차의 경기.
김태우. 이창우가 김태우의 이 왼쪽 코스라인에 모두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살짝 쳐서 넘기는 공. 살짝 애매한 위치 박수훈이 붙여놓습니다. 자, 김태우 살짝 돌려놓으면서 한 점 따라붙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9. 예. 이거는 김태우 선수의 요령이 좋은 거죠. 저걸 강하게 때렸으면 네트에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힘을 빼고 흐름만 틀어놓은 거죠. 그래서 가볍게 톡 터뜨려서 점수를 가져왔네요. 다시 넉점차가 됐지만 여전히 여주가 많이 유리합니다. 박수훈. 자, 바로 넘어왔고 김태우의 넘어차기 깊숙한 곳에, 하지만 박용훈이 받아냈습니다. 공격과 수비 좋았습니다. 김병준. 김태우 받을 수 없습니다. 세트 포인트. 김태우 선수가 잠깐 멈칫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하고 있었고, 여주시민족구단은 이번 세트에는 조금 더 순조롭게 출발해서 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특히 이창우 선수가 김태우를 봉쇄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창우의 서브입니다. 김대일 쪽. 다이렉트 공격. 살려내고 있는 여주입니다. 김태우 B코스 넘어차기. 박수훈. 살려내 봤습니다. 김태우 이 공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세트는 여주 시민족구단이 여유 있게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주시민족구단의 조준혁이 탈환하면서 2세트를 가져갔네요. 자, 이 경기 이제 4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4세트로 접어드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여주 시민족구단과 현대 성우캐스팅. 사실 2세트를 박빙 끝에 여주의 범실로 현대에게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게 사실 스포츠의 흐름상 현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주의 3세트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세트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리시브, 첫째 먼저 리시브를 해주고, 공격수, 어쨌든 팀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공격수죠. 이 공격수가 좋아하는 구질과 이 공격수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그 경기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구라는 스포츠상 이제 배구랑 차이가 있게 공격이 한 선수에게 한 95% 정도 몰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수훈이 흐름을 탑니다. 여주시민족구단이 네트 이용을 잘해요. 네. 계속 네트를 맞추면서 초반에 점수를 가져오는 게 많네요. 다만 이제 네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기 때문에 현대 성우캐스팅도 그 부분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리면서 넘어가는 공과 밟고가 무시성을 하는 공들은 네트에서 이제 받아주는 게 틀리죠. 그렇습니다. 박수훈의 공격, 김대일이 받아냈습니다. 넘어차기, 최성욱의 수비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 이거는 커버를 갔던 김병준에게 공이 향했습니다. 김대일 선수가 하고 김병준 선수하고 서로의 교차되는 가운데 약간 겹쳤고 예. 김대일이 받아낸 공이 지금 김병준 선수의 얼굴 쪽을 향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바디 터치로 네. 점수를 주고만 해요.
박수훈이 받지 못했습니다. 한 점 따라붙는 현대 성우 캐스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랠리가 지속되면 가장 또 공격수 외에 체력적으로 부담을 갖는 포지션이 세터거든요. 이 세터들의 안정되게 볼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의 양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 살짝 밀어넣기. 박영훈이 왼발로 받아냈습니다. 넘어차기. 자, 양팀 두 번씩 수비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수훈 살짝 돌려놓으면서 득점 완성시킵니다. 앞라인과 뒷라인은 완전히 벌려져 있었죠. 김병조 세터도 오른쪽으로 자기 앞으로 꺾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아주 영민하게 박수훈 선수는 비껴차기로 점수를 가져갑니다. 김병준 띄워놓고 김태우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김태우 선수도 강하고 큰 공격보다는 이제 게임의 요령, 강약의 조절, 연한 공과 강한 공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가져오는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로 이 4세트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박수훈, 지금 모든 수비를 뚫어내고 있는 박수훈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상웅 자수비가 주발이 왼발이기 때문에 쭉 받아오면서 이 스텝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벗지 못했네요. 여기서 박수훈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점 차.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황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선수가 지금 약하게 서브를 넘겨보냈어요. 예, 흐름의 변화를 보고 싶은가 보죠. 박수훈 깎아차기죠. 소위 말하는 깎아차면서 회전을 죽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들어간 거죠. 강한 스윙에서 나오면은 사실 그게 멀게 가거나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높이와 본인의 타점을 잘 맞췄습니다. 다만 서브 범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서브 범실이 저때 나오면 조금의 사기의 저하가 생길 수도 있죠. 본인들의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 본인들의 위기로 이어지는 건 스포츠에서 모두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수훈 선수가 3세트부터 정말 굉장한 퍼포먼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교해졌고 세밀해졌습니다. 연강의 조절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스탠딩 자세에서 나오는 각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현대 성우 캐스팅의 최상훈과 김대일은 데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동안 잘 흐트렸던 박수훈 선수이죠. 이창호의 서브 높게 넘어왔습니다. 최상홍이 받아냈고 김병준 그리고 확신을 하고 있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선수도 얼마든지 역회전으로 깎기 공격으로 점수를 가져올 수 있죠. 다만 박수훈과 최성욱을 뒤로 앞라인을 더 뒤로 밀려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더 사용할지, 얼마만큼 더 많이 또 득점을 가져올지, 여기에 따라 경기를 수월하게 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수훈 A 코스를 때리지 않고 AC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한 공격으로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안축과 발등을 잘 이용해서 점수 가게 분배, 이런 것들 잘 하고 있는 박수훈 선수이네요. 7대 5의 스코어. 다시 2점 차. 4세트도 조금씩이지만 리드를 잡고 있는 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최성욱 어렵게 받아내봤지만 지금 때린 수가 약간 미끄러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볼의 발코를 이용해서 볼의 하단 부위를 해서 구질의 변화, 넘나지를 바꾸는 거죠. 잘 활용합니다. 박수훈 이번엔 정말로 A 코스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저렇게 토스가 붙었을 때는 한번 A 코스 가는 척하고 AC로 붙였거든요. 발등과 안축을 이용하면 이렇게 각의 변화를 그 자세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비인 김대일은 그거를 분간하기까지가 좀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공격수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읽어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리시브가. 김태우 연타 시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를 극복하는 김태우 선수이네요. 네. 한가운데 살짝 낮게 깔아면서 연타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팽팽한 흐름, 한 점 차, 두 점 차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붙여야 돼요. 박수훈 C코스 통과합니다. 발코의 공격 좋았네요. 강하게 가운데를 가르면서 점수를 찾아오는데 이번에 살짝 좀 짧았어요. 그러나 박수훈의 연습이 점수를 찾아옵니다. 9대7. 이렇게 되면 뒤처지고 있는 팀이 부담감이 더 커지는데요. 이창호, 최성욱, 박수훈. 박수훈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희 선수의 자리 미스가 있었고 박수훈 선수의 안정적인 공격들이 계속 통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게 석점 차로 벌어지자마자 김기준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불러야죠.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세트는 끝내야 되는 건데 지금 따라가다가 다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흐름을 지금 여주 시민족구단이 계속 가져가게 두면 안 되니까 김기준 감독도 그 흐름을 끊어주네요. 자, 이게 1세트와 2세트를 내리 현대 서울캐스팅이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지금 엄지훈 위원은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여주가 스스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리시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도 보이는 적도 있었는데 그걸 해냅니다. 또 여주가 리시브부터 잡아갖고 경기력이 차츰차츰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여주 시민족구단의 선수들의 경력을 본다고 하면 이 팀들이 어느 순간에는 조전이가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내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경기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선수 생활이 거의 뭐 10년에 가까운 선수도 넘는 선수도 있고 그 정도의 경기 운영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고 최전부 결승전에서 많이 뛰어본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팀들이. 10대7입니다. 석점차. 따라 붙어야 되는 현대 성우캐스팅이 작전 타임에 불렀거든요. 그 이후에 첫 번째 포인트. 좋아요. 김태우 B코스 선택. 박수훈, 박용훈. 그리고 박수훈! 최상욱, 김병준. 그리고 김대일이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주의 공격 기회. 김병준 머리에 맞았지만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타임아웃 이후의 첫 번째 포인트. 여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박수훈 선수 후반으로 오면서 경기의 운영 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높아지려면 정말 경기를 많이 치러야 되거든요. 이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경험 속에서 또 격전을 펼치면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또 본인의 체력이 또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정교하고 절묘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박수훈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은 박수훈 선수가 마련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없는데 박동표의 교체를 준비를 했다가 사실 저희가 지금 제출받은 엔트리에 박동표 선수 이름이 없습니다. 예, 아마 이제 기록실 측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잠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경기는 이제 교체 투입이 되지 않은 채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등록 선수가 되지 않으면 교체 선수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록 과정에서의 착오일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상욱이 박수훈의 연타를 잡아줬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원하는 대로 때리지 못했던 장면, 결국 여기서 여주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의 스탠딩 자세에서 강한 한쪽을 바탕으로 가지고 발코와 발등을 이용하면서 좌우를 벌리고 적절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라인과 뒷라인을 벌리면서 그 가운데를 적절하게 잘 놓았던 박수훈의 연습량, 훈련량
이런 것들이 이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엔트리 다시 한번 확인했고 박동표 선수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김대희 선수와 박동표가 교체가 이뤄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준 감독의 적절한 교체 선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저 위치에서 선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어쨌든 물이 한 군데에 새기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회전 연타 최성욱이 그대로 뛰어넘겼고 다이렉트 처리가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비수들이 모두 다 앞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길게 빼려고 했던 공이 너무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박수훈의 공이 제일 커요. 네. 어려운 여건에서 끊임없이 점수를 상대 선수를 흔들었고 또 점수를 가져올 때는 또 가져왔고 그러면서 팀의 조직력을 살아났고 또 안정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상대의 범실도 유발케 하는 이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입니다. 김태우 연타 시도 최성욱이 살려냈습니다. 박영훈의 세팅. 박수훈 길게 뽑아내면서 오른손 불끈 쥔과 동시에 세트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앙 공격으로 가는 발코 공격 100% 성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가져왔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지금 박동표 선수가 들어갔어요. 만약에 다음 세트에서도 그걸 잡지 못한다면 경기의 흐름은 쉽게 갈 것 같습니다. 김태우 A코스 꺾어냅니다. 이창우가 쫓아왔고 박수훈이 다이렉트로 넘겨보냅니다. 그렇죠. 이제 벌꿀의 수비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A코스. 또다시 이창우. 그렇습니다. 잘 살아나고 있어요. 최성우 붙여놓고 박수훈. 여의치 않아서 그냥 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컨드 터치가 공격수가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넘겨보냈습니다. 그렇죠. 박수훈 A코스 찔러내면서 이 경기 5세트로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욱 세트 네트 상단에 정확히 넣어주는 공을 박수훈이 강한 발코를 이용해서 점수를 가져가네요. 세트 스코어 2대2. 오랜만에 5세트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경기는 5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내리 가져갔던 현대 성우캐스팅. 하지만 여주의 수비가 살아나면서 3세트와 4세트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순의 공이 크죠. 박순이 세팅되지 않는 것들을 적절하게 본인의 훈련량을 통해서 얻어온 안축의 스탠딩 자세에서 여러 가지 각을 트는 것과 또 적절한 시기의 넘어차기 등을 가지고 오면서 흔들어놨고 여기에 발코로 중앙 공격들이 계속해서 득점을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박동표와 김대일의 선수 교체까지 만들어냈고 이 흐름을 계속 가져왔던 여주의 조직력 또 마지막에 여주의 벌꿀 수비력이 살아났고 이런 수비력이 살아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력을 높였던 박수훈의 공이 큽니다. 자, 앞서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좀 안 풀렸을 때 에이스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박수훈 선수가 끝까지 버티고 버텨줬고 박수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팀의 수비도 덩달아 살아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의 리드다운 그런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준 박수훈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자, 그리고 유엘 감독도 사실 허대윤이란 카드가 있지만 박수훈을 끝까지 믿고 가면서 3세트, 4세트를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세트의 선취점은 현도의 성우 캐스팅에 짧고 간결한 공격으로 점수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성우캐스팅이 5세트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팅의 싸움이죠. 범실하면 안 되고 흐트러지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박수훈 A코스 뚫어내면서 1대1 동점입니다. 그렇죠. 박수훈과 김태우
네트에서 1m 안에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더 좋다면 이제 네트에서 0.5m 안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트는 각들과 꺾는 각들과 놓는 것들이 틀고 꺾고 놓는 것들이 유용하게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을 가져가는 거죠.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1대1 동점에서 박용훈의 서브. 좋아요. 연타. 자, 페이트 동작 읽어내고 있는 최성우 선수입니다. 박수훈 이동하며 때렸고 빈 공간을 찾아냅니다. 박수훈의 순발력 좋았어요. 박용훈이 약간 직상에 가까운 공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수훈이 움직이면서 무빙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짧게 간략하게 임팩트만 좀 탁 때린 거죠. 그게 수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점수를 가져오네요. 특히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잔발을 빠르게 밟으면서 스텝을 잘 맞췄고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동점 만들어내고 있는 김태호 선수입니다. 김태호도 발코를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최성우 세터의 까다로운 어렵게 공을 줘서 터치 미스 유발해서 점수를 또 찾아오네요. 그렇습니다. 2대2 동점. 자, 그리고 저희가 이 5세트 경기 되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1점 점수를 내는 팀이 이기고요. 듀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5세트는 듀스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듀스도 15점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박수훈 또 밟고 중앙 공격, 좌수비와 우수비를 힘있게 때린 공격,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좌수비 지금 최상홍 선수가 왼발이 주발인 것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차기 B코스 성공시킵니다. 5세트에 들어오면서 공격수의 집중력, 세트의 탁월한 선택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1타 2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태우 선수의 이 공격력도 5세트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훈 먼 거리에서 때려봤는데 범실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파이널 세트에 오다 보니까 공격수들은 1타 1점 하고 싶은 것들이 좀 크죠. 그래서 범실이 이루어졌네요.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욱이 띄워줬고 약간 띄어차기 형식으로 때리는 박수훈 선수인데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박수훈 선수가 아주 예민하게 오른발과 왼발의 까다로운 볼터치가 되는 그 코스로 계속 공략하고 있어요. 오른발의 박동표는 자신의 주발이 아닌 왼발을 대야 되는 거고, 왼발이 주발인 최상웅은 자신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을 대야 되는 그 코스로 계속 공략하고 있는 것도요. 이것이 10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비거리 하지만 박용훈이 쫓아왔습니다. 최성욱이 띄워놓고 박수훈! 자, 냈습니다. 살려냈어요. 그러나 공격권은 여주 시민에게. 박수훈 이번 A 코스. 박동표가 살려냈고 띄워놓은 공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박수훈 찍어 때립니다. 다시 한번 박동표 쫓아와봤는데 안테나 바깥쪽 그리고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오버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발코와 발등을 이용하지 않고 박수훈 선수가 안축을 이용했어요. 안축과 발등과 발코는 회전의 각이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발의 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박수훈이 잘 파악했네요. 넘어차기 시도 박영훈이 잡아냈습니다. 자, 여주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이어지는 박수훈의 3연속 득점으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중앙을 이용했어요. 최성우 세터가 안축으로 때리면 발을 대기가 편해요. 그러나 자꾸 박수훈 선수는 그를 발코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발코의 발의 댐과 안축의 발의 댐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잘 이용해서 박수훈 선수가 흐름을 완전히 지금 여주 시민족구단으로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3세트 포인트의 절반에 도달이 됐고 양 팀은 코트를 바꾸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야 할 여주 시민족구단. 그러나 이 흐름을 반전을 꾀해야 하는 현대생활 캐스팅.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플레이. 어떤 환경에서도 본인의 플레이, 본인의 득점들을 낼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면 어느 순간 뒤바뀝니다. 이것들을 얼만큼 더 가져갈 것인지 또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코트 체인지 이후에 곧바로 김기준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작전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흐름을 한 점이라도 넘겨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11점에 끝나는 이 세트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끊어서 빨리 정립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위치 선정하고 자신의 플레이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김민중 감독이 자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흐름 끊어내지 못하면 정말 대역전패, 패패승승이라고 하죠. 이제 이 1, 2세트를 내리 가져왔지만 3, 4, 5세트를 내리 내주면서 대역전패의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았다가 안 좋은 경우가 될 수 있고 더 치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중 감독의 지금 활발한 지시와 지금 점검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염유심이 좋보다는 선수들의 앉으면서 자기 다리에 이제 스트레칭도 같이 하고 있는 여유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고 약간의 이제 휴식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수훈 선수가 30대 중반은 넘어섰거든요. 네, 이때 되면 87년생. 체력적인 부분에서 틀림없이 데미지를 먹을 건데 그러나 박수훈 선수 몸을 보면 관리를 잘했어요. 역시 가장의 기초는 체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잘한 박수훈 선수의 기본 베이직이 잘 된 데서 나오는 탄탄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6대 4의 스코어에서 경기는 재개가 되겠습니다. 멀어요. 멀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리는 순간 이게 네트와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범실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득점을 내야 돼요. 자기 득점 낼 수 있는 위치 리시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 따라갈 수 없어요. 7대 4 타임아웃 이후의 첫 번째 포인트 오히려 여주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넘어차기 시도 B코스 통했습니다. 그렇죠. 네트에 1m에서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김태우 선수가 넘어차기든 발코든 발등이든 그다음에 역회전 가마차기 공격이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본인의 플레이대로 다시 또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7대 5로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김병준의 서브. 최성욱 그리고 박수훈의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박순의 대각선 발코 공격 또 다이렉트 직선 타입 발코 공격들을 지금 현대 성우 캐스팅이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네.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지금 우수비 김대일 선수를 앞서 이제 박동표 선수로 교체했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빈 공간 저 공간에 지금 이번 경기 한 4번 5번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이 세트에 잘 나오면 경기가 편했고 지난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방금은 안축이었어요. 발코가 이 안축으로 이제 밀어넣은 거죠.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박동표의 서브. 박수훈 기다리며 A코스 때렸습니다. 김병준이 받아냈고 김태우가 어렵게 넘겨보냅니다. 다시 한번 여주의 공격 기회. 이번에 네트 뚫어내면서 C코스. 최성웅이 머리로 받아줬어요. 네, 김태우 날카롭게 코트 구석이 날아가는 공 받아냈습니다. 박수훈의 공격 들어갑니다. 지금 최성웅 선수와 때문에 김태우의 그 수비 포지션 있잖아요. 지금 박수훈 선수는 공이 멀리서 무조건 오면 본능적으로 좌측 라인 대각선을 때린다는 말이죠. 여기를 조금 빠져서 각을 좀 뒤에서 보고면서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대 6이 됐습니다. 이제 여주에게 남은 포인트는 2포인트. 김태우 A코스 기다리고 있던 이창우 선수입니다. 이창우의 볼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수훈 먼 거리 때리면서 매치 포인트 완성시킵니다. 기분 좋은 매치 포인트 가져가는 박수훈 선수입니다. 이창우 우수비에 아주 좋은 호수비를 바탕으로 두고 그거를 강한 안축을 사용해서 직선타를 가져가면서 점수를 가져가네요. 꽤 먼 거리였는데 이게 스코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6. 김태우 큰 바운드 이창우가 처리해냈습니다. 너무 찍으면 저렇게 가는 거죠. 길게 뽑아낸 공은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살기 오늘 제일 잘 통했던 저 공격을 한번 꺼내봤는데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죠. 안축으로 때렸을 때 살짝 벗어났어요. 근데 사실 공격수들이 길게 엔드라인에 떨어뜨리는 공격들을 하는 게 굉장히 경기 운영하는 데에는 유효합니다. 일단 현대 성우 캐스팅은 3포인트 만들어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를 허락치 않은 박수훈이 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앞라인과 뒷라인을 교묘하게 교란시킬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떨어뜨리면서 경기의 마침을 가져가네요. 결국 1세트와 2세트를
네, 마무리가 됐죠. 1세트와 2세트를 내줬지만 3, 4, 5세트를 내리 가져오고 있는 여주 시민족구단이 결국 대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준 박선우 선수와 그 후에 살아나는 벌꿀의 수빈력, 이렇게 해서 살아나서 경기를 운영했고, 반면에 현대캐스팅은 후반을 가서 본인의 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호암체육관입니다.